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학 영역의 심주석입니다. 나형만 출제됐던 확률과 통계 문제 내문항이 있습니다. 그 내문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일단 나형 학생이지만 공통문항 내문항 출제됐잖아요. 그거는 가형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형에 없는 5문항이 이과 시험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어차피 똑같은 과목이니까 지금 나형 수준에서 이 정도의 확률 통계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간다면 가형에 있는 가형에서만 다루는 5문항이 더 있으니까 그 문항들을 한번 찾아서 연습해 본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나형에서만 출제된 내문항을 내문항에 대한 해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문항 총 13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8번 3점짜리 문제부터 다뤄볼 텐데요. 수능 완성, 연계 문제에 해당됩니다. 수능 완성 124쪽 20번에 해당됩니다. 수능 완성.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 124쪽. 4쪽에 20번 문항과 20번 문항을 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항을 못 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오늘 선생님 시험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이 또 어떻게 푸나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A1 확률 주어져 있고 합사건의 확률 주어져 있고 조건부 확률 값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집합 A 이렇게 표현하고 집합 B 해가지고 확률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게 10분의 7, 그런데 이게 10분의 9니까 여기가 1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바깥쪽까지 다 채워주면 되는데 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 분의,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식계산이 어렵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모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분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만을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A가 일어나지 않았고 B도 일어나지 않았을 이런 확률을 계산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행할 수 있는 게 1-PA가 되는 거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합사건의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1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죠? 합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있죠. 가지고 와서 계산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10분의 9를 빼주니까 10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이게 10분의 7이니까 1에서 10분의 7을 빼주면 10분의 3.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출문제에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두 사건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만약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건을 하나를 더 붙이는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한다면 이 합사건의 확률이라는 게 PA 덧셈 정리에 의해서 PB 마이너스 P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A라는 거 있고 PB를 모르니까 여기가 뭐 10분의 7 더하기 PB라는 거를 모르니까 P라고 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독립이면 PA에다가 PB를 곱하는 거랑 같아 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그 얘하고 얘를 곱할 거니까 10분의 7P 이렇게 돼 버릴 거고, 얘가 얼마가 된다? 10분의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구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계산 한번 해보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P가 10분의 2가 돼서 없어지고 나눠지면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 뭐였을 때? 독립이었을 때. 지금 독립이라는 얘기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런 생각들도, 이런 문제를 풀면서 내 경험치에 의해서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문제요. 예. 자, 이것도 역시 수능 완성. 예, 123쪽 16번 문항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펴놓고 문항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A, B 순서쌍이죠. 임의로 두 점을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큰 확률을 따져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학적 확률인 거죠. 수학적 확률. 자, A와 B는 자연수입니다. 우리는 순서쌍 A와 B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건데 A가 1부터 4까지, B가 1부터 3까지 그래서 점이 1,1, 2,1, 3,1, 4,1, 1,2 이렇게 해서 12개의 점이 있는 겁니다. 그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택해요.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택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을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다.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의 점이 있었을 때 서로 다른 12개에서 2개의 점을 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개의 점을. 자, 이것도 뭐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 11을 2로 나눠주니까 66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죠. 그냥 택하는 거야.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뭐 막 택할 수 있죠. 두 점씩을. 66가지가 있는데 거리가 1보다 큰 걸 찾아라. 그럼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하고의 거리는 1이지만 얘하고의 거리 2. 그럼 얘 되고 얘는 안 되죠. 거리가 1이죠. 여긴 루트 2잖아요. 얘. 그래서 얘도 얘. 이렇게 해서 굳이 다 살 거냐 이거죠.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큰 게 몇 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카운트해서 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가지셨어야 돼요. 거리가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그러면 그게 아닌 건 뭐냐 이거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여사건을 생각해 버린다면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점을 택했을 때 1이라는 게 제일 짧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줬을 때 거리가 1이 되는 거죠. 1보다 더 작은, 두 점을 잡았을 때 1보다 더 작은 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들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1인 것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1인 거는 요 점을 잡은 요 경우, 또 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위에도 하나, 둘, 세 가지, 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와? 9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1인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도 1. 요렇게 잡아도 되고 요렇게 잡아도 되죠. 2개씩 있죠. 2개씩. 요렇게, 이렇게. 요래. 그러면 2, 4, 8. 그래서 17가지가 바로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다 이겁니다. 그리고 1보다 클 확률이라는 거는 1에서 빼버리겠다 이거죠. 어떤 확률을?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66분의 17을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6분의 얼마? 49.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2, 3, 11. 이런 걸로 약분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다. 그래서 66분의 49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제가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사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거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 잘 떠올려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선생님들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적어도가 여사건이라는 건 너무 드러나. 그래서 뭐 이상, 뭐 이하 이런 것도 여사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 선생님 얘는 이상이 아닌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상,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것도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만약에 이거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러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두 개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 거 빼줍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여사건을 이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사건을 이용해 버리면 A역 교, B역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뭘 나타내는 거냐면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나지 않은 거는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사건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두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죠.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 22번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 뭐 100문제 연습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런 거 아니죠. 실수만 안 하면 되잖아요. 8시 6이라는 거는 8시 2랑 같은 거고 그러면 8, 7을 2로 나눠줄 거니까 거의 암산 수준에서 끝내셨을 겁니다. 28이라는 정답 나온다라는 거. 다만 요번 6월 모의평가 가형에서 2파이 5라는 게 나왔어요. 파이. 다시 말하면 n 파이 r이라는 게 등장했었는데 이게 n의 r제곱계거든요. 그럼 얘는 2의 5제곱 5파이 2였을 겁니다. 5파이 2. 출제된 문제가. 그러면 얘는 5의 제곱 그래서 25 이러면 끝나는데 이걸 5의 제곱이라고 안 쓰고 2의 5제곱이라고 쓴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파이에 대한 것도 조금 기억은 해두자. 아니 점수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5번 문제가 이제 나형만에 있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거죠. 실내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건데 B에서 A를 뺐다라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공식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얘가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 신뢰도에 따른 요 값.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m이라는 것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이 문제는 다 풀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런데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니까 이게 없어지고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의 몇 배? 2배와 같게 된다고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죠. 뭐 이런 식 안 적고 바로 나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를 언급하진 않아요. 길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하지만 기출문제부가 또 다 B-A. B-A가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래요. 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지 길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얼마다? 4.9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어느 음식점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 모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모표준 편차죠. 이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 중 64명. 이게 표본의 크기죠. 표본 평균 X바를 구한 거죠. 그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뭘 찾아라? 시그마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 N 대신에 64만 넣어주면 되니까 루트 64 얼마? 8이 되겠네요. 그죠? 약분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4. 요거 4로 약분해 볼까요? 0.4416, 49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0.49에다가 시그마를 곱했더니 4.9가 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양변을 100 곱해주면 49, 100을 곱해주면 490,
49 시그마가 490이다. 결국 시그마는 얼마다? 10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수학 나형은요, 확률과 통계 문제,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공통 문항으로 있는 뭐 20번 문항 요 정도를 조금 어려워했을까.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게 확률과 통계가 출제되어졌다. 확률과 통계에서 뭔가의 변별력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2라든지 미적분, 요즘 미적분이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대비를 해준다면 본 수능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요 강의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가형만의 문제가 몇 문항이 있었다고요? 5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5문항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고 또 해설도 제공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선생님의 풀이 방식과 같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나영 학생들한테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모의평가입니다. 본 수능에서 더 실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챙겨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석이었습니다.